네, 이번 주도 멈추지 않는 썬더볼츠 완전 분석. 오늘은 그 7편 준비해봤습니다. Another John Walker little guy. Ready to save the world. Oh, damn. Looks just like me. Who is this old Santa? The Red Guardian. What? 이번 영상에선 썬더볼츠의 두 번째 쿠키에 대한 또 하나의 가설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, 일단 개인적으로도 해당 쿠키에 등장했던 우주선은 판타스틱4 새로운 출발에서 갤럭토스의 침공과 인커전으로 인해 결국 자신들의 유니버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판포가 이 썬더볼츠 유니버스로 넘어오게 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죠. 그런데 지난 주말도 어김없이 썬더볼츠 N회차 관람을 하며 쿠키 영상만 몇 번을 보다 보니 마블이 판포 우주선에 아주 앙큼한 떡밥을 숨겨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That's my secret, cat. 이 우주선이 등장하는 순간 판포 예고편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This car? 또 이 썬더볼츠 다음으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작품이 판포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 우주선은 당연히 판포 유니버스에서 넘어온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지만 우주선의 전체적인 디테일을 살펴보면 분명 판포 예고편에서 봤던 것과는 크고 작은 차이점이 있는 걸 볼 수 있고, 특히 우주선의 선미 쪽 디자인도 이 이미지에 표시해놓은 부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, 또 결정적으로 그 발의 개수도 판포 예고편에선 3발이인 것에 비해 썬볼 쿠키에선 4발이인 걸 볼 수 있어 두 우주선이 매우 흡사하지만 분명 다른 우주선인 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.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했고 언제나 늘 항상 강조하고 있는 그 99.땡땡%의 차이점처럼 말이죠. 따라서 개인적으론 이 같은 우주선이 판포 새로운 출발의 유니버스에서 온 게 아닐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을 듯한데, 마침 언제 코믹스의 시크릿어즈에선 우리가 앞으로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주로 보게 될 이 프라임 버전의 리드 리처드가 아닌 얼티밋 유니버스 버전의 리드 리처드이자 빌런 버전의 리드 리처드인 더 메이커가 쌍벽으로 등장하기도 하고, 이 메이커는 메인 버전의 리드와 협력하는 척 하긴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엔 리드를 제거하려 해 몰리큘맨의 도움이 없었다면 리드는 그 자리에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던 적도 있었다는 점에선 이 판포의 우주선이 더 메이커와 같은 또 다른 멀티버스의 리드가 탑승한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심지어 몇 달 전 업로드한 영상에선 이 시크릿어즈나 둠스데이 무렵 멀티버스의 리드들로 이루어진 리드 의회가 등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는 걸 미루어 봤을 땐 그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Are we safe? I don't know.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이긴 하지만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메이커는 갤럭토스와의 싸움, 전쟁, 개인적인 배신 등으로 인해 깊은 절망과 비틀린 사고에 빠지게 되고, 이 과정에서 일반 리드처럼 단순히 신체를 자유롭게 늘리고 변형시키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몸을 직접 개조해 거의 불사에 가까운 존재로 진화하게 되는 건 물론 멀티버스를 넘나드는 기술과 병기, 생명체 창조 능력을 보유하는 등 결과적으로 프라임 유니버스의 리드보다도 더욱 천재적인 인물로 그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주선의 추진력과 착륙의 안정성을 동시에 담당하는 다리가 하나 더 늘었다는 점도 어쩌면 이 우주선이 리드보다 뛰어난 메이커의 것임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우스갯소리에 가까운 상상도 해보면서 아무튼 썬볼의 두 번째 쿠키에선 마치 토니의 인공지능을 연상케 하는 AI가 초차원 우주선이 접근하고 있다며 이를 엑스트라 디멘셔널이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 있는데, 물론 이는 개봉 직후의 분석 영상에서도 주목했던 적이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애초에 이를 초차원의 존재라고 묘사한 것 자체가 이 유니버스 내에서도 최소한 이 AI를 개발한 인물만큼은 멀티버스에 대한 연구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. 왜냐하면 멀티버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아예 없을 경우엔 이러한 초차원적인 존재를 보고도 이 더 마블스의 비스트처럼 그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테니까요. 물론 레드가디언은 초차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며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던 걸 보면 이 세계의 일반 대중들까지
멀티버스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개념은 AI를 설계할 만큼의 천재적 두뇌를 가진 일부 인물들만이 접근 가능한 고차원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.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기준으로 보자면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토니조차 멀티버스 전체에 대한 개념보단 시간여행의 개념 정도에 그쳤던 걸 볼 수 있고, 이후 토니는 전투가 끝남과 동시에 죽음을 맞이한 걸 볼 수 있었던 만큼 더 이상 이 멀티버스에 대한 정보를 연구할 만한 천재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, 그것도 발렌티나의 지원을 받고 있는 뉴 어벤져스에게 이렇게 기술력을 제공할 정도로 발렌티나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가 이처럼 멀티버스에 대한 정보를 이미 AI에게 학습시킨 것만 봐도 앞선 여러 영상에서 언급했던 썬더볼츠가 멀티버스일 수 있는 여러 이유에 또 하나의 설득력 있는 단서가 더해진 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. 물론 일단 엔드게임 당시 시간여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조차 많은 실패를 반복했던 배너 박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존이 양자영역의 전문가인 행크 일행이 돌아온 상태, 즉 개인적으론 멀티버스의 여러 연결 통로 중 하나라고도 보고 있는 양자영역의 전문가들이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, 또 호프가 그 회사까지 이어받아 자신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I에게 멀티버스에 대한 정보를 학습시킨 게 호프 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, 우리가 알고 있던 호프의 성격상 누가 봐도, 아니 대중에게조차 의심을 받고 있는, 그것도 발렌티나의 지원을 받고 있는 뉴 어벤져즈, 비벤져스에게 호프가 이러한 기술력을 제공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지 않을까. 어쨌든 늘 하는 말이지만 이러한 주장은 어디까지나 영화 개봉 전에 개인적으로 추측해보는 여러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에, 이게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에 너무 열을 올리기보단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곧 개봉할 새로운 작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행복한 마블 덕질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이 될 거라고 봅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.